역사는 1515년 유럽을 코뿔소의 해로 기억합니다. 물 건너온 이 짐승은 곧바로 유럽 전역에서 커다란 화제거리가 됩니다. 단숨에 유럽의 슈퍼스타가 된 코뿔소에 관한 갖가지 기사와 시, 편지, 소묘 등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독일 뉘른베르크의 화가였던 듀러도 이 코뿔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듀러 역시 이러한 열풍의 편승에 코뿔소가 그려진 소묘 하나를 얻어 판화를 제작합니다. 자, 당시 듀러가 그렸던 이 목판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판화로 이름을 날린 듀러의 작품답게 그가 그린 코뿔소 역시 세밀한 부분까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우리가 아는 코뿔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몸통은 갑옷 같고 다리는 비늘로 뒤덮여 있습니다.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덜미에도 작은 뿔이 하나 나 있네요. 거기다 텁수룩한 수염까지. 아, 이런. 이 그림은 평소의 듀러의 명성과는 달리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그림의 사실성과는 관계없이 유럽인들은 이 그림과 코뿔소에 열광합니다. 잘못된 묘사에도 불구하고 듀러의 코뿔소 그림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8세기 후반 제대로 된 코뿔소의 묘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교과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도 출신의 코뿔소가 1515년 유럽의 아이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유럽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대표되는 한때 찬란했던 그들의 문화를 회복하려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진 이 열망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이상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뜻의 르네상스, 즉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코뿔소와 코끼리는 날 때부터 항숙이요 철천지 원수다. 고대 로마 시대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쓴 백과사전 박물지의 한 구절인데요. 이 박물지는 로마 시대 이후에도 고대의 지식을 총망라한 것으로 여겨지며 유럽인들에게 널리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코뿔소는 로마 시대 이후 유럽 지역에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코뿔소는 그저 전설 속의 동물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515년 5월 20일 리스본에 상륙한 코뿔소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인도의 술탄이 선물한 코뿔소가 유럽인들 눈에는 동양의 신비로움 그 자체였고 무엇보다도 이 코뿔소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함으로써 박물지의 신빙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포르투갈의 왕은 사람들에게 코뿔소를 공개하면서 이 박물지에서의 주장을 실험해보기 위해 코뿔소와 코끼리를 싸움 붙입니다. 코끼리가 구경꾼들의 소음에 겁에 질려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경기는 시시하게 끝났지만 코뿔소를 박물지의 구현으로 여기는 인식은 유럽인들에게 더욱 퍼져나가 그 명성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코뿔소 그림을 찾았고 화가들은 풍문만 듣고 코뿔소를 마구잡이로 그려댑니다. 1515년 유럽의 아이돌이었던 코뿔소. 어떻게 해서 그가 인도에서 포르투갈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15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기존 무역로를 봉쇄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통해 새로운 바닷길 개척에 나섭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 발견한 새 바닷길을 통해 향신료 같은 동방의 물자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도의 술탄이 포르투갈 제독에게 보낸 선물이었던 이 코뿔소 역시 그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코끼리와 싸움을 붙이는 것도 모자랐는지 포르투갈의 왕은 코뿔소를 또다시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합니다. 동방에 있는 제국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못 박아두려면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불쌍한 짐승은 결국 로마 땅을 밟지 못하고 폭풍우를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하게 됩니다. 코뿔소가 이렇게 바닷속에 수정된 이후에도 코뿔소의 신화는 계속돼서 유럽 전 지역에서는 코뿔소의 신기한 모습을 묘사한 그림과 편지들이 돌아다닙니다. 다시 듀러의 코뿔소로 돌아와 볼까요? 듀러 역시 코뿔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 들은 정보와 소묘를 바탕으로 코뿔소 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목판화를 제작합니다. 듀러가 살던 뉘른베르크는 당시 상업의 중심지이자 초창기 인쇄 공방과 출판업자들의 본거지였는데요. 따라서 듀러의 코뿔소 판화는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했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듀러의 코뿔소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 그림 한 장으로 16세기 유럽이 맞이한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항해술의 발달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인쇄술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듀러의 코뿔소 역시 유럽인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럽인들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준 이 코뿔소가 아이돌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 코뿔소는 살아 움직이는 로마 시대의 영광 아니었을까요?